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자기 당 의원들을 11개 상임위원장으로 뽑아놨습니다. 여야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인데요.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런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명분을 줬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시비를 걸 어떠한 명분도 그 이유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인데요. 상임위원장 독식이 과연 민주당에게 좋고 국민의힘에게는 불리하기만 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한번 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기 당 의원들을 상임위 위원장으로 뽑아놨습니다. 여야의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인데요.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안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밥상 차려놓고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좀 남겨놓은 다음에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그냥 내가 다 먹을게, 이런 상황이다. 오늘 아침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적절한 비유이죠. 라디오 진행자가 21대 국회 때처럼 재협상에서 다시 배분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냐라고 묻자 장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럴 의사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장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때문에 단 1시간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9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민주당은 겉으로는 뭔가 법대로 협상을 하면서 원구성을 하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되게 급박하고 촉박하고 당황한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최상병 특검이 향하고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방탄이고, 그것과 연결해서 대통령실을 공격하기 위해서 운영위도 반드시 가져가야만 하고, 언론에 기울어진 지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과방위도 반드시 가져가야만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개원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데 이어 상임위까지 민주당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국회 상임위를 배분하는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것은 궁극적으로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둘러싼 양당 간의 이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집권당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습니다. 국회 운영이 다수결로만 이뤄지면 승자 독식이 불보듯 뻔하니까 최소한 이들 상임위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의회가 만들어지고 지켜왔던 불문율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 잘못인가라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특히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피감기관인 법무부,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국회로 불러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또 있는데, 대장동 재판 변호를 한 검찰 출신 박균택, 이재명 최측근을 변호했던 이건태 서울지검장 재직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의원 등이 법사위로 간 것은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법사위가 어떻게 운영될지 불보듯 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국회가 가동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핵심 상임위에 이른바 민주당 내 파이터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도 여당을 자극하기 충분했었죠. 운영위원장의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정청래 최민희 의원을 각각 법사위 과방위원장 후보로 배치했는데, 개딸들의 원성에 못 이겨 또 대여 투쟁을 위해 강경파를 포진시켰다는 것인데, 이게 전쟁 선포가 아니고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 또 한 가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게 나름의 명분을 제공했다라는 것인데요. 제22대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이 강조했던 게 다름 아닌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 말을 그대로 민주당에게 돌려주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한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시비를 걸 어떠한 명분도 이유도 없다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 민주당이 시비를 걸 명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 의원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협치의 좋은 예로 언급하면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들은 대부분이 다 여당하고 합의를 안 하고 다수당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한 법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반복해 나간다면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부권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는데 상임위원장 선출의 길을 터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조 의원은 국회의장의 자격이 없다라며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한다. 자신이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려면 여당도 참여시켜서 합의 정신을 좀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론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런 민주당의 모습들이 정작 민주당에게 좋은 것이냐, 국민들이 박수치고 환영할 만한 것이냐, 바로 이 점인데요. 지난 대선에서 보수정권 10년, 진보정권 10년 주기설을 깨고 보수정당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의 의회 독주 때문이었습니다. 실례로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획득한 민주당은 야당의 법사위원장 등을 맡기는 관례 등을 모두 무시하고 원구성을 주도한 뒤에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며 임대차 3법을 강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시장 왜곡을 우려하며 반대했지만 수적 우위로 밀어붙였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서울 집값의 폭등이었고 그 결과 재집권에 실패하고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검수완박 과정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이런 모습들도 국민들의 눈에는 의회 독재로 비춰졌고 이게 결국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총선 승리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총선 압승으로 모든 것을 국민들로부터 허락받았다, 용인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골로 간다라는 것인데요. 두고 보십시오. 오늘날 민주당의 독재가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